논어 명언 구절, 논어 자로편 해설 강의 특강 2부, 자로편 제20장,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비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에 부끄러움을 알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 자공이 감히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애가 있음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공이 감히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에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소인이나 또한 그 다음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공이 요즘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쭙자 공자께서 한 말, 두 대 들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답하셨습니다. 교사 자공이 선비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몸가짐의 부끄러움을 알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 또 자공이 그 다음을 물었을 때 집안 사람들의 효성과 마을 사람들의 우애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에 믿음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학생 선비는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자께서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교사 공자께서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뢰와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신 거야.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받을 수 없지.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따질 가치가 없다고 하신 거야. 학생 알겠어요?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자로편 제21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열정적인 사람과 고지식한 사람과 어울릴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다. 교사 공자께서는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열정적인 사람이나 고지식한 사람과 어울리라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 중용의 도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라고 하신 거야. 예를 들어 팀을 이끌 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 학생 그렇군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자로편 제22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항상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이구나. 역경에 자신의 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때로는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자께서 항심이 없는 사람은 굳이 점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교사 남쪽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항상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했어. 공자께서도 그것을 좋은 말이라고 하셨지. 학생 항상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교사 항상됨이 없으면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예를 들어 친구가 매번 약속을 어기면 신뢰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로 무당이나 의사도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역경에서도 덕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야. 학생 알겠어요? 일관성과 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자로편 제23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하내동하되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교사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하내동하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군자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버리기 때문인가요? 교사 맞아. 군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고 남을 따르지. 예를 들어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군자는 그 친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해.
반면 소희는 이익을 위해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 할 수 있겠지. 학생 이해가 돼요. 원칙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군요. 자로편 제24장. 자공이 여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마을 사람들 중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교사 자공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가요? 교사 맞아.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다 보면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 공자께서는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어. 예를 들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선한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야. 학생 이해가 돼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자로편 제25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군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부릴 때는 그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기뻐하며 사람을 부릴 때는 온갖 재능을 다 갖추기를 요구한다. 교사 군자는 섬기기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군자는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인가요? 교사 맞아. 군자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기뻐하고 사람을 그 능력에 맞게 일을 시키지. 반면 소인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 예를 들어 좋은 리더는 팀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일을 맡기지만 나쁜 리더는 팀원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기뻐할 수 있지. 학생 이해가 돼요.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겠어요. 자로편 제26장.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면서도 태어나지 않다. 교사 군자는 태어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면서도 태어나지 않다고 하셨어. 무슨 의미일까? 학생 군자는 자신감이 있지만 겸손하고 소인은 자신감이 없어도 교만하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 군자는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소인은 자신감 없이 교만해. 예를 들어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만 자신감을 보이려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지. 학생 이해가 돼요. 겸손한 자신감을 가져야겠어요. 자로편 제27장. 공자가 말했습니다. 강직하고 의연하며 말이 어눌한 사람은 인에 가깝다. 교사 공자께서는 강직하고 의연하며 말이 어눌한 사람이 인에 가깝다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행동이 중요하고 말은 덜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교사 맞아. 강직하고 의연한 사람은 행동으로 인을 실천하는 반면 말이 어눌해도 진실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지. 학생 알겠어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로편 제28장. 자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간절하게 충고하고 격려하며 활악한 모습이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간절하게 충고하고 격려하며 형제 사이에는 활악하게 지내야 한다. 교사 자로가 훌륭한 선비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서로 간절하게 충고하고 격려하며 활악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셨어. 왜 그럴까? 학생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가요? 교사 맞아. 친구 사이에는 충고와 격려가 필요하고 형제 사이에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격려하면 그 친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면
가정이 평화로워지지. 이런 관계가 훌륭한 선비를 만든다는 거야. 학생 이해가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자로편 29장. 교사 이제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선한 사람이 백성을 7년 동안 가르친다면 그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학생 7년 동안 가르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7년이나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것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사 좋은 질문입니다. 공자의 말씀은 단순히 전쟁 준비를 위한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전반적인 인격 수양, 도덕 교육, 그리고 기술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7년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훈련시키는 거군요. 교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 단순히 업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죠. 그런 신입사원이 7년 정도 꾸준히 배운다면 그들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30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로편 30장. 교사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도 공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없이 사람들을 전쟁에 보내면 그들은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충분한 교육 없이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직원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회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내에 이해가 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앞에서 공자는 왜 7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했을까요? 교사 7년은 완전한 교육과 성숙을 위한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사람을 키울 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로편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교사 물론입니다. 자로편은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로편 총평. 교사 자로편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교육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가 강조한 교육과 인격 수양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자로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로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